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의 명칭을 똑똑한 농장 축사로로 새롭게 변경해서 서비스에 나선다고 합니다. 기존에 한우리라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이 명칭이 특종 축정에만 국한된 표현으로 인식이 돼서 종합관리 시스템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이름에서 축사로와 로는 길과 방향 등의 긍정적인 의미와 미래의 지향적인 축산을 좀 나타냈고요. 똑똑한 농장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농장 관련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똑똑과 비슷한 발음의 영어 표현이죠. 톡톡을 함께 사용해서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또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명칭 변경과 함께 또 축사로 누리집 메인 화면도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만 모든 메뉴를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전체 메뉴를 더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새로 추가한 농가 생산성 조회 메뉴에서는 이 축사로 사용 농가와 전체 농가의 출하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회원 농가와 출하 성적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우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새롭게 단장한 축사로가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유용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농가와의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한 농산물은요, 오이와 단감이고요. 그리고 농무에 관한 쓸모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죠. 신농사직설에서는 농자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 물량입니다. 과일 1,720톤, 과일과채 852톤, 일반 채소 4,757톤 반입됐습니다. 총 7,330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2,09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배추부터 보시죠. 338.4톤 기록했습니다. 전일 210.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28톤 더 늘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유가 9,940원입니다. 최고가는 11,300원, 최저가는 8,900원이네요. 전일 만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은 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257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9,94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4일 가격은 8,147원, 그리고 6일은 올라서 1,871원을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일부터 오늘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세 유지 중입니다. 오늘 가격은 9,940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파입니다. 377.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30.4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4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81원입니다.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는 35,000원에 거래됐네요. 오늘 평균가 4381원, 전일 27,000원대였는데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13,182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봐야겠죠. 지금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보시면 12월 5일이 24,801원이었는데 그 후에 조금씩 올라주다가 8일 기점 어제 이후로 급기어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4381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도 보시죠. 상추입니다. 81.4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69.92톤, 한 70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전일보다 11.53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2,826원, 최고가 14,000원, 최저가는 11,800원입니다. 오늘 12,826원이네요. 전일 11,844원이었고요. 전일보다 982원 더 올랐습니다.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이고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약간 등하락이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었네요. 12월 3일 11,453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다가요. 바로 다음 날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락, 상승, 하락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2월 6일 같은 경우는 13,678원으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다시 떨어졌죠. 그래도 7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면요. 12,826원이네요.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도 보겠습니다. 한 16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일 17.31톤 반입이 됐었는데요. 전일보다 1.3톤 정도 더 줄었네요.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65,953원, 최고가 8만 원, 최저가는 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65,953원인데요. 전일보단 올랐네요. 1,867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3일 57,04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 다음날 올라서가 소폭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6일부터는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65,953원 오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도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오이 경매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이 272.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왔던 물량은 134.8톤이네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137.4톤 정도 납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4,803원, 최고가 54,500원, 최저가는 39,000원입니다. 자, 오늘 44,803원인데요. 전일 46,000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 시세는 하락했죠. 2,052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최고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12월 4일 64,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는 밑으로 향하면서 오늘은 54,500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5일 가격이 61,699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일 만에 28일 때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소폭 다시 반등하나 싶었는데 12월 2일부터는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격 44,803원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백다다기 오이 경북 상주시가 33,547원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43,716원에 낙찰이 됐고요. 경북 문경시 38,776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고흥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7만 원, 평균가는 43,71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추천 오이도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5,148원, 최고가 27,500원, 최저가는 23,000원입니다. 네, 전일 24,000원대, 오늘 평균가 25,000원대입니다. 550원 더 상승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는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추천오이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4일 35,000원이었던 시세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7일 27,000원까지 하락했고요. 그래도 추천오이 같은 경우는 어제 이후로 소폭도 올랐습니다. 2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금 추천오이 같은 경우 백다다기 오이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11월 15일 59,800원을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위에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25일부터 28일간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12월 접어들면서 살짝 반등했다가요. 오늘 소폭 다시 하락했네요. 오늘 가격 25,148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추천오이 전남 순천시가 21,933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21,395원이고요. 전남 구례군 22,761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군 33,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구례군이 가장 높네요. 22,761원입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오이 도매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66,667원이고요. 전일 77,667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4,000원 정도 오늘 가격이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과 대전은 67,000원, 대구가 66,000원을 기록했는데 모두 전일보다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3,000원, 대구 4,000원, 대전은 5,0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였네요.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었는데 평년은 지금 61,232원 전국 평균 가격, 오늘 가격이 오히려 5,435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전은 1,550원, 대구는 6,000원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7,978원 정도 평년보다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경매 가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난주 후반보다는요, 오늘 제가 가락동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요, 그래도 많이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꽤 많이 추웠는데요. 지금 뭐 한 주의 시작답게 날씨는 조금 풀린 상황인데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사실 여름 대표 채소였던 이 오이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청량감의 대명사인 오이. 날씨가 풀린 만큼이나 오이에 대한 경매 흐름도 좀 좋아졌을까요? 우리 김호식 경매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이 경매사 김호식입니다. 네, 식 경매사님. 네. 날씨가 좀 풀렸죠, 경매사님? 예, 확실히 지난주에는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저기 체감 온도가 많이 높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좀 포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정도만 돼도 그래도 겨울이 또 안 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날씨만 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날씨에 미세먼지만 없으면 금상첨화인데 미세먼지가 또 해를 가려주니까 또 오이는 또 햇빛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햇빛하고 또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또 그게 걱정이네요. 추위가 조금 이제 좀 풀렸나 싶었더니 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우리네 채소 과일들은 요 일조량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만큼 또 성장 속도도 더디게 되고요. 네. 또 과일 같은 경우도 당도도요. 예, 맞습니다. 예, 요새는 하우스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더라도 농민들은 좀 해가 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날씨가 풀렸습니다, 경매사님. 네. 그에 따라서 어떻게 오이 경매 분위기 조금 좋아졌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경매 좀 어땠어요? 뭐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그 작년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고 그 분위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분위기는 괜찮다. 예, 우리 뭐 오이 대표 경매사님께서 경매를 해주시는데 예,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죠? 네. 농민들은 워낙 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좋은 품질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제가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항상 겸손하십니다, 우리 경매사님. 경매사님, 오이 지금 사실 지난주 대비 네. 오늘 이제 경매가 펼쳐졌던 첫날이잖아요. 네. 양이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예, 오늘 오이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은 272톤 들어왔고요. 지난주 월요일보다 35톤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는 작년 대비 일평균 한 22톤 물량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증가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날씨가 추우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동안에 안 나왔던 출하주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상주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그래 정확히 한 35톤 정도 양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제 상주 지역에서 지금 물량들이 더 많이 넘어오면서 네. 네, 가락동에 꽤 많은 오이가 지금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가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네. 이제 양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시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뭐 날이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추워요, 경매사님. 네. 예, 춥기 때문에 오늘 경락가는 지금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예, 일단은 백오이 같은 경우는 18kg 기준 해가지고 47,000원에서 55,000원, 특수한 거는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고요. 치청 같은 경우는 10kg 기준 23,000원에서 27,000원, 특수한 거는 3만 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가락동에 이제 줄을 이루는 오이가 이제 백다닥이 오이고요. 네. 이제 그다음이 추청인데 네. 비율이 한
어떻게 8대 2 정도 비율을 예,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체 물량의 백오이가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동이 이제 줄을 이루는 게 이제 백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시세 오늘 뭐 18kg 기준에서 55,000원까지 형성한 상황이에요. 네. 예, 이 정도 시세면은 지난주하고 좀 그래도 차이를 조금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백오이는 한 7, 8천 원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시청은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보다 일단 시세가 좋아요, 변호사님. 네. 예, 좋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한 7,000원에서 한 8,000원 가까이 지금 상승한 모습인데 네. 좀 시세가 좀 그래도 작년보다 좋기 때문에 네. 산지에서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일부 농가는 이제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고 불만 있는 농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쵸, 네. 예,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뭐 작년보다 그래도 좀 좋은 시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8kg 기준에서 오늘 뭐 한 55,000원까지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됐는데요, 네. 변호사님. 이게 좀 한 상자에 네. 한 오이가 몇 개 정도 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크기의 숫자가 될까요? 예. 네, 보통 중매인들이 이제 경매 입찰 들어올 때 저걸 한 개당 얼마씩 팔 건가를 염두에 두고 응찰에 응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100개가 들어가는 게 거의 기본이고요. 이제 규격 박스에 이제 오이가 굵어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98개 정도는 작업해 주셔야 중매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저기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한 이제 100개 한 미만 정도, 네. 예, 그 정도 이제 수량이 가장 좀 중도면 좀 선호하는 네. 예, 한 상자 오이가 들어있는 이제 숫자일 것 같고요. 어때요? 조금 이제 얇더라도 좀 한 100개 이상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굵더라도 한 90개 좀 넘어가는 게 좀 좋아요? 예. 지금 현 상태는 한 98개 정도가 적당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숫자가 네. 예. 현재 어때요? 좀 서도에도 뭐 오이는요 사실 여름에 사랑받는 이런 채소인데 네. 현재 좀 날이 춥다 보니까 네. 예,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현재 좀 어때요 구매력은요? 아무래도 오이는 날씨가 추우면 구매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11월 달에 그 김장철에 그래도 좋은 흐름대로 유지가 됐고 그 흐름이 이제 12월로 넘어오면서 12월 달에는 이제 꼭 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들이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들을 하다 보면은 오이도 이제 구매력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예, 산지에서는 좀 더 좀 각별한 주의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품질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가락동으로 좀 들어오는 오이의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좀 네. 보여주세요, 교매사님. 예, 예. 네, 네. 이게 지금 진한 게 추청이고 네, 그 이게- 옆에가 이제 백다닥이. 이게 백오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겨울에는 날씨가 이제 춥다 보니까 이게 채 길이도 중요하지만 중매인들 우선적으로 오는 게 표피 색택입니다. 예, 이렇게 연한 녹색을 띠는 게 좋고 이게 표피가 이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하얀 미색을 띠게 되면은 이제 점박이가 올라오면서 저장성도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품질이 그 납품하기에 좀 부적절한 그 품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후에도 하단하고 우회하고 이제 균일한 크기가 작업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교매사님, 그러니까 제가 백다닥이 한번 예, 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 옆에 네. 같이 붙여서 이 치청이 여기 치청 이제 예, 20% 정도 예, 차지하는데 한눈에 봐도 지금 요거는 제가 그냥 들고 있는 게 오늘 아마 경락가 최고 시세 받은 얘가 한 55,000원 받은 오이 같은데요? 네, 한 5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냥 딱 봐도 한눈에 써 있어요. 5만 원 밑으로는 안 팔래요라는 이제 가격이 써 있는데 최고가를 받은 오이답게 정말 네. 뭐 휘어짐 없이 그냥 길게 쭉쭉 잘 예, 뻗어 예.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오이들은 그렇게 큰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 항상 그래도 좀 짚어주신 대로 이 시세가 높은 이제 오이들의 특징이 네. 이렇게 지금 뭐 휘어짐 없이 뻗은 거 그리고 네, 색택만 맞습니다.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채 길이도 한 24, 5cm 정도 되고 일단은 색택이 저렇게 연한 녹색을 떼야 저장성도 오래가고 맛도 향도 좋고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네, 그래서 좀 이런 특징으로만 좀 쭉 나와주면 좋으련만 사실 농사 지으시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은요. 예, 그렇죠. 같은 하우스에 키워도 네. 이렇게 또 좀 쭉쭉 뻗는 녀석이 있고 또 휘어진 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참 내 맘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농사가 안 된 분은 한 20장을 따면은 특이에 막 15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특이 5장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술의 차이인데 그만큼 좀 애지중지 많이 키우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 항상 그렇잖아요. 정말 자식처럼 키운다. 네.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우리 엄마 보세요. 그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이도 봐봐요. 잘 키우고 싶지만 이게 뜻대로 잘 안 자라준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똑고르게 좋은 거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셔야만이
제 시세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출하 전략까지 좀 살짝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요, 네. 경매사님, 요 모든 채소들 특히 오이가 냉해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에 따른 출하 전략까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준비하셨어요? 예, 예, 예. 볼게요. 좀 들고 해주세요. 예, 올 겨울에 제가 이제 박스를 맞출 때 여기 대전 쪽에는 여기 아예 손잡이 구멍을 항상 쓰는데 여기는 뚫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원래는 요 예,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로도 이게 잡으시면 이렇게 냉해가 들어가서 여기가 살짝 얼습니다. 여기가 예, 얼면서 이제 납품한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막아야 돼요. 막고 이렇게. 예,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위에 이렇게 이제 신문지로 덮어서 보온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나중에 마무리를 이게 테이프로 해서 마무리 거링 해주시면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이도 한 번 정도 이제 신문으로 이렇게 우리 추우면 이불 덮듯이 네, 맞습니다. 예, 이불을 좀 한 겹을 이제 신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도톰하게 해주시고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손잡이 그 사이도 냉해 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손잡이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원래는 밑에부터 신문지를 깔아서 위에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서 구멍이 뭘 막을 수 있게끔 그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 시기에는 어쨌든 뭐 잘 키웠는데요. 잘 키웠는데 또 이 날씨 때문에 우리 또 건강한 오이가 예, 냉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신문으로 좀 덧대서 좀 씌워주시고 또 이제 이런 상자에 그런 이제 작은 구멍이라도 좀 이렇게 막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한 달 넘게 애지중지 키운 거를 한 순간에 그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이게 물건이 망가진다 하면은 그 또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이 방법들 좀 꼼꼼하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매 분위기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반복했듯이 좀 꼼꼼하게 좋은 오이 위주로 좀 선별해서 가락동으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이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듣고 왔습니다.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이번 달 백다다기 오이의 출하 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주 출하지인 경북 상주에서는 백다다기 오이에서 시설포도로 전환 농가가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진천에서는 바이러스와 병해충 발생이 많아서 수세가 약화돼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12월 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대전광역시에서는 바이러스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서 작황이 부진한 걸로 조사가 됐고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에서는 11월 일조량 증가로 작황이 양호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백다다기의 출하량은 출하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2.6%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이번 달 백다다기 오이 도매 가격 지난해였던 44,600원보다 높은 상품 100개에 47,000원에서 51,000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황 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이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 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좋은 오이가 많이 생산이 돼서 제값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661.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595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6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감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7,31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10,0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6,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과 오늘 모두 7,000원대 평균가입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172원 가격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2월 3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3,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 반복하다가 12월 7일 이틀 전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이날 형성된 가격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11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9,368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가격 6,9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7,3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3,782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시는 12,806원이었고요. 전남 여수시 15,542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황금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2,737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2,000원대, 하지만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70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5일 가격 1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다시 좀 하락한가 싶더니 12월 7일부터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오늘 가격 14,000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1월 20일까지는 지금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0일 가격 13,59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가격 보시면 10,000원대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다시 좀 반등하면서 오늘 보시면 12,000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제주 서귀포시 11,644원이었고요. 제주시는 9,682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오늘 145.9톤 반입됐고요. 전일 99.56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5,2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5,000원대, 자, 오늘도 역시 15,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571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6일 1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네요. 하지만 하루 만에 5,000원 정도가 더 뛰면서 12월 7일 가격 22,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1월 28일, 11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8일 가격 21,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죠. 오늘 가격 1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12,850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12,766원이었습니다. 전남 보성군 12,20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90.71톤 반입됐고요. 전일 113.2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2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5,63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7,000원대, 거의 28,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오늘은 25,000원대입니다. 전일보다 2,30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6일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거의 33,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형성돼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2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단감입니다. 단감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36톤 반입됐고요. 자, 전일은 77.15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5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감 보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8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1,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자, 전일과 오늘 모두 평균가 2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보다 596원 평균가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이 가장 낮았죠. 28,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이틀 전 가격 3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3만 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좀 상승 흐름이었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25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상승이었고요. 지난주 가격 26,0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이번 주는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2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17,208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영암군은 24,245원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19,4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6,000원에 거래됐고요. 영암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4,245원이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알려주시죠. 네, 단감 도매가 평년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가격 전국 평균가 보시면 24,087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3만 원입니다. 평년보다 5,913원 더 상승한 가격에 형성돼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지역이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구 지역을 보시면 평년가가 2만 1,000원이었는데요. 9,000원이 오르면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죠. 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지금 서울과 대구, 광주는 3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은 2만 9,000원, 대전은 3만 1,000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단감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과일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고 아삭한 식감에 지금 제철 만난 단감 소식 준비했거든요. 자,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단강 경매사입니다. 네, 뭐 들고 가실래요? 손도 시려운데? 아닙니다. 좀 가까이 좀 오세요. 네. 아, 날씨 그래도 오늘 많이 풀렸잖아요. 예, 저번 주보다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날씨 자체가 좀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좀 좋은 시세와 또 우리 중도매들 어떤 구매력이 막 높아져서인데 그거에 대한 또 막중한 또 책임이 우리 경매사님들에게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농가분들도 지금 원하는 게 지금 시세를 잘 받아주는 게 뭐 목적이긴 하지만 저희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은 품질로 해가지고 계속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감 이야기 좀 오늘 풀어볼 거예요, 경매사님. 오늘 좀 방송 앞서서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준비는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했다고 해요. 예, 물어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 이제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겨울 과일로는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진짜 단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대체 경화 너는 안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단감을 좋아하는데 일단 12월 대표 과일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뭐 감귤도 있고요. 네. 예. 그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딸기랑 감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단감 이렇게가 좀 겨울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품종 중에 뭐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게 단감? 네, 이 세 개가 단감? 세 개가 답니다. 네, 이게 다래요. 네. 하긴 대표적 과일들인데 네. 사실 이제 뭐 딸기도 맛도 좋고 뭐 감기도 좋지만은 요 단감이 지금 12월에 그래도 가장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양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 태풍 피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좋지 않은 품질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양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네. 지금 현재는 단감에 좀 양을 조절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좀 어때요? 지금 경매 분위기는 이렇게 좀 양 조절과 좀 바로 연결이 좀 되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장과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그리고 월요일 이때가 좀 시세가 보편적으로 좀 보합세가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좋게 시세가 나올 건데 이런 날에 맞춰서 좀 주중으로 흘러갈 때는 양들을 조금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가분들이 시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네가 출하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주말이랑 그다음에 뭐 월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출하하는 그런 시기들이 조금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래도 첫날이잖아요. 네. 분위기를 좀 원활하게 지금 뭐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토요일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세들이 한 보합세 정도로 흘러가긴 했는데 양은 뭐 토요일보다 많이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중도맨들도 이제 구매하려는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는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갔습니다. 아유 좋았네. 아유 첫날 경매 어땠냐니까 뭐 이렇게 뜸을 들여요. 한마디로 좋았다는 거잖아요. 아유, 예, 난 또 첫날부터 단감이 뭐가 안 좋나 이렇게 했는데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감하면은요 지금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주를 이뤄요. 네, 단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요. 대봉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대봉감. 얼마 전에 대봉감 소식 이제 가락동 365를 통해서 전해드렸거든요. 네. 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좋은 대봉감이 있냐고. 예, 정말 크고 맛있는 대봉감 보여드렸고요. 비중이 좀 어때요? 대봉하고 이제 단감 비중이 확실히 단감이 훨씬 많은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감이 출하되는 게 대봉보다는 한 반 이상 더 많이 가락동에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 이야기를 나눈다면 지금 현재는요 이제 단감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양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답게 오늘 어느 정도 반입이 된 상황일까요? 오늘 가락시장 전체적으로는 단감이 한 122톤 정도 반입이 되었고요. 대봉 같은 경우는 67톤의 반입량이 현재 가락시장에 출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감의 양이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 정도 양이 좀 지난주하고 어때요? 양이 좀 차이를 보이나요?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양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락시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입량에 대해서는 농가분들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랑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궁금해지는 게 과연 오늘 단감이 네.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경락가입니다. 네네. 네, 좋은 시대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일까요? 저번 주 주말 같은 경우가 뭐 조금 보합세를 이뤘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도 저번 주 토요일하고는 네네. 시세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뭐 평균 한 2만 원대 그렇게 가격대가 좀 형성이 돼서 경매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한 2만 원 정도 요 시세면 이게 지금 무게가 한 어느 정도죠? 어떤 무게를? 무게가 어느 정도 양의 2만 원인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물량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122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가락시장에. 네네네. 그 전체적으로 비율을 했을 때 이제 평균 단가를 매기면 2만 원대 가격대가 형성이 됐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한 몇 킬로예요? 10kg. 10kg 네. 기준에 이제 2만 원 정도 가격 형성이란 말이죠. 네네. 네. 요 시세가 지금 어때요? 좀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좀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시세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편이고요. 예,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들이. 아무래도 좀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좀 네, 소폭 다운이 지금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 시세를 가지고 좀 산지에서는 좀 반응이 좀 어떨까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가격대요? 이 단감 같은 경우에 한 3,000원 정도만 하락을 해도 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알감으로 출하가 됐을 때는 이제 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감소가 돼도 어느 정도 농가분들 쪽에서는 좀 괜찮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요? 이게 저장으로 가는 이제 포트 단감을 할 때는 이제 그 작업비에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손수 이제 봉지에 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2-3,000원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농민들은 좀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왜 아무래도. 그렇게 속상하게 경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라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1,0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더 시세들이 감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경매를 하신 우리 경매사님 탓이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감을 안 드셔서 그러네요. 소비가 약해서. 그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품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볼게요. 이 정도 품질인데 이게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품질이면. 네. 네.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예요? 아,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단감들. 지금 들어오는 감이 지금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이쪽 게 좀 더 색깔들이 좀 고르게 잘 났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갛게 뿔겋게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이 이제 금방 물러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황빛이 좀 고르게 띄는 것들, 이거는 붉은빛이 나는 거고 이게 주황빛이 나는 것들이 훨씬 당도가 좋고 아삭아삭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물건을 골라서 좀 많이 소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봐도 빛깔이니까는 이게 지금 요 정도 빛을 좀 이렇게 띄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이게- 짙은 주홍빛은 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붉은빛이 나는 거는 이제 조금 가숙이 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감들이 뭐 집에서 두고 먹기에는 뭐 냉장고에 넣어놔서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일교차가 심해지면 붉은 것들은 금방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황빛을 띠는 그런 감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과일은 중요한 게 이 세택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에서도 좀 더 이 세택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뭐 경매 흐름 좀 어떻게 좀 분위기 좀 이어질까요? 좀 상승 여지 있을까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 아마 월요일 날 형성되었던 것들보다는 조금 약보합세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으로 가면 갈수록 좀 시세 흐름은 좋지 않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로 다시 돌아서면 보합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말까지 좀 좋은 물건 출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고 사실 변호사님 저 싫으세요? 자꾸 멀어지니 가까이 오세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세택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좀 이렇게 중도메인들이 그래도 좀 더 손이 가는 이런 좀 단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워낙 장사들이 안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요. 중도맨들도 일일이 꼼꼼히 하나하나 물건을 체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황색
그리고 물건이 단단하고 아래 꽃받침 쪽이 들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중도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별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서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작업도 작업이고요. 우리 중도맨들이 좋아하는 건 말 그대로 이 과일은 당도예요, 당도. 예, 얘가 그냥 감이 아니고 무슨 감? 단감이잖아요. 장감이죠. 예. 네. 달아야 되잖아요. 예. 자른 거 좀 주세요. 좀 진짜 담가 보게. 예. 사실 요 시기에 좀 색택이 조금 빠지기는 해요. 근데 당도만 제대로 받쳐준다면 큰 무리가 없거든요. 아이고 이거 먼저 잘라 놓으셨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같이. 예. 네. 맛을 좀 보여. 예. 와 달다. 예. 와, 네. 몇 브릭스 나올 거 이 정도면? 예? 한 16, 17브릭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정확하시네. 딱 씹어 보니까 지금 정확히 16.5 브릭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요 시기에 단감이 또 그거 아세요? 감기를 또 물려쳐주는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네. 비타민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맛있는 우리 단감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6, 17브릭스면 정말 진짜 단 거죠. 단 네. 수준인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단감 경매 상황 듣고 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월 관측 월보에 따르면요. 이번 달 단감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 많은 12,000톤 정도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뭐 저장성이 좋지 않은 단감 출하량이 좀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내년 1월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2%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단감 경도 저하로 저장성이 낮아서 이 장기 저장하려는 농가가 적은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출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단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신농사 직설입니다. 네, 농업에 관한 쓸모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신농사지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자재 분석팀의 고성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자재 분석팀 고성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농자재 분석입니다. 일단 뭐 농자재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농자재란 농작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재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농약, 비료 등을 그 대표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농자재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걸 좀 말하는 건가요? 예, 농산물 재배에 사용하는 농약, 비료 등이 농자재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현재 저희 팀에서는 비료, 농약, 토양과 수질 그리고 미생물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농자재 분석이 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자재 제품이 규격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네. 농산물 재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자재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재단은 2009년 농촌진흥청을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진청에서 위임받은 그 유통농자재 품질 검사 업무와 농사업체에서 생산하는 그 농자재의 등록을 위한 품질 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작물 재배할 때 필수인 농자재 분석이 좀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농자재 중 비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되는 비료의 종류 얼마나 되나요? 예, 비료는 그 무기질 비료라고 불리는 보통 비료와 그리고 네. 부산물 비료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무기질 비료는 요소, 복합 비료로 78종이 있고요. 그 부산물 비료는 퇴비, 유기질 비료로 해서 약 31종, 총 109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100여 종이 넘는 비료가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득 좀 궁금한 것이 비료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비료가 언제부터 사용되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집단 재배 방식으로 바뀐 게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쯤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야생초 또는 동물 부산물을
사용한 게 현재 비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네.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농업에 좀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한 곳에서 같은 작물을 연속 재배 시 질소인 칼륨 등 그 주요 성분이 공급 부족으로 작물이 수량 감소가 수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시켜 작물 수확량을 증가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료도 점점 더 발전해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요즘 개발되고 있는 비료들은 좀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식량 증대를 위해 무기질 비료 생산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질 원료,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비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농자재 분석팀에서는 비료에 관해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 팀에서는 개발 과정에 있는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과 불량 비료 유통 방지를 위해 농진청에서 위탁받은 시료의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품질 검사를, 그러니까 비료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비료의 주 성분과 유해 성분으로는 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비료의 주성분은 질소, 인산, 칼슘, 칼륨 등 14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유해 성분으로는 비소, 카드뮴 등 8가지 중금속과 병원성 미생물 포함해서 15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비료 종류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를 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올바른 비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과거에는 토양이 척박해서 비료를 많이 주면 좋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이 바뀌어서 작물 생육 단계와 토양 비옥도에 따라 비료 사용 시기와 양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양 분석을 통해 12 처방서를 받아 장불별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때 사용하시는 12 처방서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를 해주셔서 이 비료를 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농자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농약이란 말이죠. 현재 농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의 주요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예, 농약은 농작물이 보호와 생장에 사용되는 보호제입니다. 네. 그래서 병해충으로부터 작물 손실을 최소화시켜주고요. 수확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잡초 제거 등을 농작업 시 소요되는 많은 노동과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자재 분석팀에서는 농약의 어떤 부분을 좀 분석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국내에서 생산 사용되고 있는 농약 제품이 품질 검사와 네. 이렇게 만들어진 농약 제품이 농작물 토양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된 농약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죠. PLS가 시행이 되면서 네. 이 농약 잔류 분석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현재 농약 잔류량 분석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작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 ppm으로 적용됩니다. 네. 이를 위해 우리 재단에서는 초정밀 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잔류 농약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약 잔류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농산물 농약 잔류량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농약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좀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보통 농약을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 농약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네. 농약에 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사용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잔류량이 높거나 독성이 강한 농약은 극히 제한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약 또한 사용처 등 철저히 관리가 돼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참고로 농산물 섭취 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셔서 드시면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저만 해도 이 농약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그쵸, 가지고 저도 있었던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네. 각종 사건 사고에 농약이 좀 등장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종종 있잖아요. 네. 그 개념부터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안심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이제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양과 수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과 수질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석을 좀 하게 되는 걸까요? 예, 농경지 비옥도, 유해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과 수질에 함유된 영양염료, 중금속, 미생물 분석을 통해서 농업 용수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자재 분석팀에서 또 토양 검정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양 검정은 어떤 건가요?
예, 그 비료의 적정 시비량을 산출을 위한 토양 검정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 환경 보호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내 유해 성분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농가에서 이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방법을 알려주시면 아마 보시는 그 농가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직접 의뢰를 하시려면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합분석검정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의뢰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그 토양 시료와 함께 저희 고객 모신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이때 토양 시료는 상층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15cm 이내의 흙을 약 500g을 그 채취하셔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그 시료명 채취자 채취를 기입하셔서 동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편하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에 토양 분석 의뢰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올려놓아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합분석검정센터 홈페이지에서 의뢰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작성을 하시고 토양 시료와 같이 재단 고객 모신방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뭐 경작지에 대한 토양 상태가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토양에서 유해 성분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좋은 토양을 위한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그 토양의 유해 성분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토양 유해 성분으로는 비소, 납 21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또한 토양 관리는 우수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때 농진청 흑토람에서 경작 형태에 따른 토양 비옥도 기준에 따라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그 비료 시비 처방을 하는 영양 관리 한 가지와요. 그리고 가뭄, 홍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된 그 용수 사용 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해 주셨더니 농작물 재배를 하는데 이 농업용수가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농업용수의 기준은 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농업용수는 환경부 수질 환경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환경 기준에 적합한 사급수까지를 좋은 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중탄산 이온 함량을 농업용수 분석 항목으로 또 추가를 했다고 하던데 기존 이 농업용수 분석 항목은 어떤 거였고 또 중탄산 이온 함량은 좀 어떤 예우에서 추가된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농업용수는 2가지 법에서 각 기준에 따라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부 정책기본법에 따른 하천수, 호소수 관리와 지하수 수질 보전 등에 따라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석 항목은 카드뮴 등 10항목, 많게는 29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재단이 중산산 이온 함량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게 된 이후에는 중산산 이온이 다량으로 함유된 양액은 pH 조정이 어렵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작물이 생육 불량은 물론 품질 저하로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에 재단 인근 지역의 딸기 수경 재배 농가의 분석 의뢰의 불편함과 분석 비용 절감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존 분석 기기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기준도 더 이제 첨가가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 이제 수질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물 부족과 수질 악화로 농작물 생산에 점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염분 함량이 높고 오염된 그 용수 사용으로 수확량과 품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고요. 작물 재배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작물 재배 전 용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미생물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미생물에 관해서는 좀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요즘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생물을 이용한 비료, 유기농업 자재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재단에서는 이러한 자재 유효 미생물과 유해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유효 미생물과 유해 미생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해 미생물은 유산균, 사상균, 혐오균 등을 대표로 말하고 있고요. 네. 유해 미생물은 살모넬라,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들었을 때 유해 미생물이 좀 뭔가 더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농가에서 관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에 많이 활용되는 미생물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미생물은 농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이 생육 증진, 품질 향상 및 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추균, 강합성균, 유산균 등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미생물을 농사에
활용 시 토양 부숙 촉진, 가스 발생 감소, 뿌리 썩음 방지 등이 효과가 있고요. 시설 재배 작물의 활용 시에는 염류 직접 해소, 그 토양 물성 개선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농업의 필수인 농자재 분석과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비료, 농업용수, 미생물, 또 농약 모든 그런 농자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농산업에서 농자재 분석이 중요한 이유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농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는 작물의 생육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농자재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 과정 전반의 관리를 통해 작물 재배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네. 있도록 그 농자재 분석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농자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농자재 분석을 통해서 농작물 생산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피해를 좀 줄이고 또 최소화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성과로 또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동안 저희 팀은 비료 및 농약 농자재와 친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 물질 사용을 위한 분석법 개발과 그 기존 분석법 현대화를 위해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자재 산업체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이전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특성하고 그 지역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 농가의 분석 지원을 통해 우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전북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고에서 이 농업교실도 열었다고 하던데 이 농업교실 어떤 목적으로 좀 진행한 건가요? 네, 농생명 마이스터고는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로 그 졸업생이 농산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학교에서 접했던 분석 장비 사용과 분석 관련 업무, 법령 등 취업 현장에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취업 준비와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래 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으신데요. 끝으로 좀 농자재 분석팀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업 환경의 변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다양한 농자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은 이에 발맞춰 안전한 고품질 농자재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재, 농업 환경 기반 변화에 따른 작물 생육 저하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농업인 농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농자재 분석팀의 활약을 저희 가락동 365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농자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각종 시상식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원예 농산물 부문에서 조직화와 또 마케팅 성과를 거둔 우수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 시상하는 2019 농산물 마케팅 대상에서 전북 부안군의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이 영예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대상을 수상한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은요. 밭이랑 상표로 수박과 양파 등을 주 품목으로 해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또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정받은 것 같네요. 네, 특히 올해는요. 양파값 폭락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과 협력을 해서 베트남과 대만에 양파 140톤을 수출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에도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농산물 제값받기와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직된 힘 그리고 안정된 유통체계,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시상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내년엔 어떤 품목에 또 어떤 조직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수상을 위해서 전국의 산지 유통 조직 모두 많은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자재 분석팀 고성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대파와 배 그리고 당근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